당 선거공작 역풍 내용이었는데요. 두 분께서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노동현 교수님, 네. 소감이라 그럴까요? 감회라 그럴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엄청난 일이죠. 예. 다른 선거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에서 네. 문재인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은 정말 이제 법률적으로도 엄중한 문제고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예. 이렇게 봅니다. 지난해 6월에도 무슨 리베이트 의혹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고 상당히 흔들렸던 적이 있죠. 예. 근데 그것은 이제 그래서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소위 말해 관행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현재까지는 무죄가 나왔죠,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좀 무리했다. 그런 부분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들이 스스로 시인을 했고 조작이라고 당에서부터 좀 당 차원의 사과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성질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정말 그 당에 어디까지 누구까지 연관되었느냐. 네. 이런 문제가 이제 점차 검찰 조사로 밝혀지면 네. 이제 당 차원에서 정말 당의 존립 기반이 문제될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안철수 후보 얘기입니다. 예. 당시 후보가 이제 물론 본인이 몰랐을 수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책임에서는 어떻게 예. 수사를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 연관되지 않았다면 이제 법률적으로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분명히. 예. 그걸 나는 만약에 이 장에서 앞으로 입장 표명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나는 몰랐다. 예. 이렇게 해버린다면 그런 정치적으로는 전혀 책임지는 태도가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면서 어떻게 얘기할지 네. 주목되는 부분이고 예. 어쨌건 굉장히 큰 정치적 책임을 보고 후폭풍이 있다면 안철수 전 후보의 그런 정치적 장래에도 굉장히 큰 아문이 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까지 때문에 네. 어쨌든 당 차원에서 예. 또 앞으로 이제 안철수 전 후보가 대선에 계속 한 번 더 나오겠다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지난번에 얘기할 때. 네. 그럴 가능성도 없어지기 때문에 예. 국민의당은 존립 기반이 어쨌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장혜진 교수님. 차떼기 정당 사건 이후에 당시 한나라당이었나요? 네. 이른바 천막 당사를 네. 지어서 사실은 이제 새롭게 혁신하는 밑바닥으로 떨어진 당을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자기계죠.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대권까지도 가능했던 그런 경로들을 우리가 그렇죠. 생각한다면 물론 그거보다도 더 사실은 악랄하고 잘못된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이 행위 자체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존립 기반이 완전히 흔들릴 것이냐, 당이 완전 공중분해될 것이냐, 아니면 그 천막 당사의 어떤 그 절박한 심정으로 돌아가서 네. 당의 어떤 새로운 어떤 혁신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네. 이게 이제 관건인데요. 저는 이 문제를 다루는 언론과 네. 여러 지금 국민의당 일부 지도부의 대응도 비슷한 맥락인데 이걸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물론 이제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의 책임이 사실은 자유롭지 않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정치적 책임을 져야 네. 되고 실질적 법적 책임이 있으면 또 져야 되는데 또 한 축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뭐냐면 이 문제가 되는 이유미하고 또 이준서라고 하는 사람을 누가 영입했냐가 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에요. 네. 누가 그런 일을 하도록 사실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했느냐가 핵심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 공당으로서 국민의당의 선거 캠프, 당시 중앙상임선대본부장이 박지원 대표였거든요. 네. 그 당시 모든 선거에 모든 A부터 Z까지 다 박지원 대표가 다 꼼꼼히 챙겼어요. 네. 인사도 사실은 그 와중에 이루어진 누구를 어디에다 배치할 건가 이거를 상임선대본부장이 다 사실은 결정하는 체계였거든요. 만약에 국민의당이 그때 공당으로서 시스템이 있는 운영을 했다라고 하면 실제로 그런 체계를 갖추었을 가능성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지휘 체계로 놓고 보면. 근데 박지원 전 상임 선대본부장이죠. 네, 그러니까 원탑이죠. 선대위원장. 그분이 오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자기는 몰랐다. 게다가 안철수 대표도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 이게 맞는 건 모르면 더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선대본부장이 상임선대본부위원장이 그걸 모르고 있었다. 저는 이게 공당이 아니었다면 그럼 국민의당은 국민 세금 쓰면서 도대체 선거를 어떻게 치렀단 말입니까? 네.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가능하고요. 예. 그 중간에 있었던 공보단 단장, 공명선거 선거 추진본부장부터 시작을
부탁을 해서 네. 공당으로서의 시스템의 지휘 체계 안에 있는 모든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네. 지금 다 나와서 책임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박지원 대표도 특검하자 그럴 게 아니라요. 본인이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스스로 국민 앞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국민의당의 현실적 모습이고 사실 이렇게 지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선거에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책임을 따지는 거는 다른 문제고 예. 이유미와 이준서를 누가 영입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들이 누구의 지휘를 받아서 당시 선대본에서 활동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네. 그렇다면 그 조직 체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네.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예. 국민의당 지금 진상조사단 꾸린다고 하는데 네. 거기서부터 따져 물어야 됩니다. 박지원 대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예. 지금 한가롭게 인터뷰하실 때가 아니란 말이죠. 국민 앞에 나와서 사과하시고 모른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네, 오늘 그 첫 번째 인터뷰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인터뷰 때 제가 김관영 의원이었나요? 잠깐만요. 제가 이름을 김관영 의원, 네, 맞습니다. 진상조사단 단장이죠. 네, 진상조사단 단장.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이게 저도 이제 약간 좀 방금 정현정 교수님보다 아직까지 정치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냉정하게 여쭤보지를 못하고 정말 좀 화도 나고 이게 공당, 국민의 세금으로 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에 너무 저는. 선거 보조금을 받잖아요. 그럼요. 선거 네. 보조금으로 사실 당을 만든 당이에요. 이 당이 76억을 받아서. 그런 당이 젊은이들을 이야기하고 사회초년생들에게 이런 끔찍한 발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앉혀놓고 최고위원을 만들고 공천심사 과정에서 이유미가 들어가 있었고 이런 사람이 후보로 나오기도 했었고 이게 과연 공당으로서 가능한 그거는 일인가? 조금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이유미 씨는 네. 그 특정 그 여수 지역의 예비 후보로 신청을 했고요. 네. 그 선거 그 공천 심사에서 떨어졌지요. 그래서 떨어졌죠. 떨어졌고요. 예. 그거는 뭐 이제 본인의 출마의 자유는 있었고 그때는 그렇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최고위원으로 영입한 것도 사실은 그 이준서 같은 그 청년 CEO들이 당시에 상당히 또 의미가 있었던 때가 있어서 그들을 영입한 것은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그때 그 시점에서는 필요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이 공당에 들어와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활동했는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책임 체계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그 모르겠습니다. 정치 구단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정치 꼼수 구단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지원 전 대표는 두 가지 가지고 다 특검하자 그랬습니다. 특검을 해야 될 사안입니까? 아니면은 이 조사단에서 먼저 밝혀서 맹맹백백한 잘못과 사과를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 왜 특검 얘기가 좀 왜 나오나요?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검찰 수사에서 도저히 뭐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이런 네. 문제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 제대로 밝히기 어려운 일이 있다. 그렇죠. 뭐 그러면 이제 뭐 특검을 해서 여야 합의를 해서 특검을 발의해서 특검하는 것이지. 지금은 이제 검찰 수사가 막 시작된 단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이런 문제를 놓고서 무슨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럼요. 제대로 수사를 못하겠다.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여지도 전혀 없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물타기, 네. 뭐 꼼수 뭐 이렇게 말 수 있게는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 문제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특히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는요. 네. 굉장히 그 검찰도 엄하게 다스리고 법원도 이에 네. 대해서 굉장히 그 당선 무효형을 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 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보니까요. 예.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니까 예. 당선되거나 되게 하기 위해서 허위사실 공표한 경우 네. 징역 5년 이하입니다. 이게. 예. 그런데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네. 허위사실 공표하면요. 징역 7년 이하의 와우. 벌기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 예. 기억하시죠? 예. 뭐 공약 이행률이 뭐 몇이다 이렇게 한 거. 제가 보기엔 별로 심각한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뭐 허위사실 공표죄로 지금 기소가 되어가지고 네. 1심에서 벌금 200만 원 나왔죠. 예. 아시지만 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그거는 이제 뭐 당선 무효입니다. 무효. 예.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심각한 범죄 행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저질러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자체 조사를 한다? 무슨 자체 조사?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검찰의 수사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검찰에서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조사를 해서 뭘 발표한다는 것도 어이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문제를 놓고 국민의당의 대응 방식이 두 갈래로 나뉘어진 것을 아마 발견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 지도부, 그러니까 이 선거 때 예를 들어서 일정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지도부는 아까 그 박지원 전 그 상임선대본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특검을 한다거나 뭐 강공 드라이브로 정면 돌파하는 것처럼 그런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진상조사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체 진상조사라는 게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어요. 지난번에 박선숙 그 의원과 김수민 그 리베이트 건도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이상돈 의원이 당시 진상조사위원장을 했는데 그냥 흐지부지 하고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 지도부는 지금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네요. 지금은 박주선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그 지도부 비대위 체제니까 그 지도부는 사실은 검찰 조사를 기다려보고 검찰 조사를 세게 해야 된다.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고 그 부분에 당의 책임이 있다 그러면 당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사전에 지금 사과하고 이렇게 두 갈래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 상당히 국민의당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전 지도부가 겸허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 지도부도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당장 원내대표인 김동철 원내대표가 또 뭐라 그랬습니까? 특검 얘기를 또 같이 하게 되는 이런 아주 혼란들이 지금 나오면서 당이 이 문제를 열심히 적극적으로 뭔가 대응하고 국민 앞에 겸허하게 밝히고 명명백 이런 모습이 아니라 또 물타기하는 모습으로 지금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은 박지원 전 상임선대위원장이 지금 계속 그렇게 일종의 물꼬를 터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건 이런 겁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그때 대선에서 어떤 마지막 대선 막판 국면에서 정말 어떤 자칫했으면 엄청난 대형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것 때문에 정말 과거 이회창 지금처럼 뭔가 허위 사실 유포 때문에 당선이 안 됐다. 이러면 또 엄청난 물꼬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문제를 이제 지금 또 고소 고발이 돼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끝나고 나서도 당에서 전혀 진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은 분명히 검찰 수사가 들어올 것이고요. 고소 고발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인데 그러면 그 다 선거 끝났으니까 우리 다 끝났다. 하고 가만히 있었을까? 전 그렇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이 문제를 아주 굉장히 강하게 제기했던 그 이용주 의원도 그렇고 또 김인원 공명선거 부단장인가요? 그분도 그렇고 다 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검찰 출신이 좀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천정배 의원 검사 출신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쨌든 굉장히 많습니다. 법조인들이. 율사들이. 그리고 대변인들도 참 방송에 나와서 막 그 문준영 의혹 가지고서 계속 크게 큰 소리로 떠들었던 사람들 중에 법조인들도 많고요. 법조인의 기본은 뭐냐면요. 공격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방어를 생각합니다. 공격과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저 부분에서 어떤 취약점이 있는가를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걸 대선 끝나고도 안 했으리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이 진짜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정현정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의견이 갈리는 것은요.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들과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는 거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와서 그냥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러면 특검으로 물타기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전혀 몰랐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럼요. 분명히 그 합리적인 의심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그 몰랐던 사람들이 지난 선거 그 과정에서 사실은 다 하방됐던 사람들이 많아요. 배제됐던 사람들이에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렇게 정치를 잘 모르고 미숙하다 보니까 첫 번 인터뷰할 때 우리 김관영 의원한테 질문할 때 송곳 질문을 못한 것 같아요. 이러한 내용들을 좀 알고 있었으면 김관영 의원한테 좀 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을 건데 대신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노동현 교수님과 또 정현정 교수님께서 상세하게 어떤 역학적 관계가 숨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해 요약해 주고 계시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은 국민의당 안에 이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과 전혀 몰랐던 사람들 간에 지금 대응법이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 알고 있었을 수도 있었던 사람들은 특검하자라는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고 전혀 몰랐던 사람들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자잘못을 가리자 이렇게 정면 돌파로 나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정치적 책임은 져야 되지 않을까요? 책임이 있죠. 그거 아니어도 지금 안철수 장시 대선 후보는 어려운 상황 아니겠어요? 정치적으로. 네. 예. 지금 국민의당은 대선 평가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체 평가 백서를 남기는 작업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패배 요인은 사실은 가장 많은 걸 알고 있는 분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정치적 책임은 뭐 피해갈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공당이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후보이면서 또시 전직 당대표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됐다라고 하는 점에서 안철수 대표 그 당시에도 사당화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게 공당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안철수 전 대표나 후보는 사실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상당히 정리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의당 문제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수면 위에 사실 부상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문제와 더불어서 바른정당은 이해운 의원을 대표로 선출했고요. 이제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전 지사 그리고 원유철 의원 한 3분 정도가 지금 전당대회에서 대표를 경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국민의당도 사실 이원주 의원과 천정배 의원, 정동영 의원이 아마 전당대회에 나와서 대표를 놓고 있죠. 야당 3당이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현 교수님. 일단 이해운 대표 당선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까지 포함해서 5당의 대표 중에 3명이 지금 여성 아닙니까? 문재인 대표의 공약이 여의도에서부터 지금 실현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문재인 대통령의 왜 그러세요? 대통령 된지 며칠 안 되셨어요. 아주 축하할 일이고요. 저는 축하를 벌써 지금 3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그런 겁니다. 이제 과연 여성 대표들끼리 속된 말 아이들 말로 그러죠. 케미가 더 좋아질까? 코드가 맞을까? 아니면 오히려 라이벌 의식이랄까? 뭔가 미묘한 그런 신경전이 더 벌어질까? 전 그런 걸 조금 관심 갖고 보고 있어요. 그 케미 안 맞는 질투 싸움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남성관이 남성들의 여성관이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그죠. 그래서 혹시 그럴까? 저는 그래서 이해원 대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이제 인상도로 후덕한 그런 만면의 이미지고 발언은 강성으로 하지만 그런 이미지기 때문에 후덕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추미애 대표나 이런 좀 그런 좀 까칠한 분들 사이에서 짧게 윤활유 역할을 하면 어떤 그 당이 지금 협치가 여의도 전국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오히려 좀 좋은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기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정말. 저는 이해운 대표를 보면서 무슨 이제 여성 문제를 떠나서요. 그분이 원래 원박 아닙니까? 원조 박근혜였는데 이제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은 이제 좀 먼박이 되신 분이죠. 먼박이 됐죠.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관계 정립이 어떻게 될까 좀 고민이 돼요. 물론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제 당대표가 돼서 또는 다른 어떤 당대표, 예를 들면 이제 친박 원유철 의원이나 이런 분이 또 당권을 잡게 되면 이 관계가 사실은 또 어떤 방식으로 정립이 될지, 정계 개편이 과연 있을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히려 이제 그 먼박의 어떤 이해운 대표가 과연 자유한국당과 뭔가를 추진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사실은 조금 미지수로 남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당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번 이 이유미 건으로 통해서 8월에 전당대회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이에요. 이 상태로 전당대회를 할 수 있을까요? 혹시 민주당의 일부는 휩쓸려 들어가고 나머지는 민주당에서 받겠습니까? 이렇게 증거 조작까지 해가지고 정권을 힘들게 만든 후보를 힘들게 만들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정치적으로 가능성은 이런 거죠. 이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사법 처리가 되고 나머지 이제 잘 몰랐던 순수한 사람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입당하는. 그래서 국민의당 공중분해된 시나리오도 가능할 수 있죠. 국민의당은 공중분해되는 시나리오에 저는
저는 한 표를 일단 던져놓고요. 공중분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일부 의원들이 흡수가 되고 국민의당이 더 잔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정계 개편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정윤진 교수님은 국민의당에 애정이 많으세요? 제3당 한다고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기대를 가졌는데 이렇게 제3당이 총선 한번 치르고 몰락을 하면 되겠습니까? 총선과 대선을 한번 치르셨죠. 네, 그 제3의 길을 가야죠. 양대 정당의 그 기득권을 우리가 언제 얘기를 끝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정치 이야기와 마크롱이나 뭐라 그럴까요? 버니 샌더스 이런 벤치마킹 하는 것은 좀 삼가하시고 자기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노력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저희들이 밖에 기다리면서 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화면으로 봤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추가 인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새로운 법무부 장관 박상기 연대 법학전문대 교수,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장의 박은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복지부 산자부 아직은 안 나왔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자꾸 교수분들이 내각에 많이 들어가시네요. 경축돼야 됩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안경환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사실은 이제 조국 그 민정수석이 사실은 관여를 했을 거라고 다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도 사실은 조국 수석이 보이는 인사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교수 출신이 민정수석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영입이 되는 건데 아까 우리 그 노동일 교수님도 걱정하셨지만 이게 무슨 자리를 나눠주는 그런 과정들이 아니라 교수들이 들어가서 현실을 얼마만큼 직시하고 그 현실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개혁을 얼마나 세게 잘 집행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교수 출신이지만 그분이 뭐 재벌 특혜 문제나 이런 걸 밖에서 많이 말로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단위부터 사실 개혁 드라이브를 슬슬 걸어야 되는데 여전히 메시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교수들이 뭐 저도 교수입니다만 이 개혁에 과연 적합한가? 아주 엄중한 칼날을 들이대야 되는 그 메스를 들이대야 되는 부분을 파악하고 그 메스를 들이댈 수 있는 어떤 집행 능력을 과연 발휘할 수 있는가? 그게 현실과 현업을 모르면 못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처럼 그 교수가 이제 과대 포장되고 과도한 기대를 받는 나라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많이 얘기되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교수가 이제 어떤 공직에 들어가려면 되게 국장급으로 실무자로 들어가서 실무를 익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차관 뭐 이렇게 차관 거치는 그런 경우를 보는데 우리는 너무나 바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포지션에 바로 들어가거든요. 현업을 모르는 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뭐 교수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교수의 본질적으로 교수는 혼자 1인 성주입니다. 자기 혼자 잘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장관이나 이런 공직은 자기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리더십을 발휘하고 밑에 어떤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의 어떤 요구들을 잘 절충해내서 뭔가를 이뤄내야 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교수는 오늘도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건 능합니다. 뭐 남들 하는 거 비판하고 분석하고 뭐 이런 건 능한데 자신이 스스로 이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 그거는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전 그런 점에 봤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딱 법무부 장관 하나만 얘기해도 다른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지금까지 봐서 뭐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특히 교수 출신들이 저 공직에 들어가서 뭔가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그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별로. 예전에 그 박정희 정권 때 남도구 총리, 그 장관 이런 분은 오래도록 했고요. 굉장히 오래도록 했고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의 힘이 실렸던 거지. 그분의 역량도 있었겠지만 교수 출신들이 별로 이렇게 공직에 들어가서 인상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고 지금 뭐 박근혜 국정농단 때문에 구속돼 있는 사람들 태반이 지금 교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좀 적재적소를 쓰지 못한다는 것이고 특히 예를 들어 법무장관 외부에서 들어가면 뭐가 뭔지를 조직의 생리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겉돌 수밖에 없고요. 노련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매스를 어디에 대면 어디를 딱 두드리면 이게 뭔가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를 아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걸 해야 되는 거지 전혀 모르고 우왕좌왕하다가 끝날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여러 차이가 됐지만 외부인 특히 교수들이 들어가면 공무원들이 하루 종일 무슨 의전 어디 행사 가고 어디 가고 그러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좀 뭐 물론 그분의 이제 뭐 역량을 기대해 봐야 되겠지만 네. 좀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참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일부 어떤 한번 얘기했지만 과거 검찰 출신으로서 지금 이제 어떤 나와서 네. 그만두고 나와서 변호사를 해보니까 네. 내가 이 내부에 있을 때 전혀 몰랐는데 네네. 외부에서 변호사 해보니까 검찰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줄은 정말 몰랐다. 이런 분이 있거든요. 예. 제가 뭐 이름은 거명할 수 없지만 예. 그런 분에게 차라리 검찰 개혁 작업을 맡기면 네. 지금 한참 후배들 검사들은 그런 분이 만약 와서 검찰 개혁을 손을 댄다면 네. 찍소리 못하는 거죠. 예. 대선배가 와서 그렇죠. 특히 내가 밖에 나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걸 알겠더라. 국민들이 보기에 이렇다. 하는 걸로 얘기를 해서 네. 어디를 두드리면 바로 그 검찰 개혁이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 해야지 네. 전혀 모르는 백면서생이 가면 네. 이거 정말 뺑뺑이 돌다 마는 그러니까 경우가 많아요. 개혁적 리더십은요.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아주 지금 치밀한 내부 소통을 해야 될 단계거든요. 네. 그 외부 노출도를 줄이고 메시지를 줄이고 지금 메스를 어디 해야 될지에 대한 사전 조사 작업들을 들어가줘야 되는데 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교수 출신 분들은 여전히 지금 메시지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정말 두 분 교수께 감사드려야 되는 게 제가 늘 참 많이 배웁니다. 많이 배우고 그다음에 너무 또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요. 교수가 과대 평가받는 나라가 우리나라만한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근데 이들이 공당에 들어와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활동했는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책임 체계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모르겠습니다. 정치 구단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정치 꼼수 구단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지원 전 대표는 두 가지 가지고 다 특검하자 그랬습니다. 특검을 해야 될 사안입니까? 아니면은 이 조사단에서 먼저 밝혀서 맹맹백백한 잘못과 사과를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 왜 특검 얘기가 좀 왜 나오나요?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검찰 수사에서 도저히 뭐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이런 네. 문제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 제대로 밝히기 어려운 일이 있다. 그렇죠. 뭐 그러면 이제 뭐 특검을 해서 여야 합의를 해서 특검을 발의해서 특검하는 것이지. 지금은 이제 검찰 수사가 막 시작된 단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이런 문제를 놓고서 무슨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럼요. 제대로 수사를 못하겠다.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여지도 전혀 없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물타기, 네. 뭐 꼼수 뭐 이렇게 말 수 있게는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 문제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특히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는요. 네. 굉장히 그 검찰도 엄하게 다스리고 법원도 이에 네. 대해서 굉장히 그 당선 무효형을 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 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보니까요. 예.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니까 예. 당선되거나 되게 하기 위해서 허위사실 공표한 경우 네. 징역 5년 이하입니다. 이게. 예. 그런데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네. 허위사실 공표하면요. 징역 7년 이하의 와우. 벌기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 예. 기억하시죠? 예. 뭐 공약 이행률이 뭐 몇이다 이렇게 한 거. 제가 보기엔 별로 심각한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 공당으로서 국민의당의 선거 캠프, 당시 중앙상임선대본부장이 박지원 대표였거든요. 네. 그 당시 모든 선거에 모든 A부터 Z까지 다 박지원 대표가 다 꼼꼼히 챙겼어요. 네. 인사도 사실은 그 와중에 이루어진 누구를 어디에다 배치할 건가 이거를 상임선대본부장이 다 사실은 결정하는 체계였거든요. 만약에 국민의당이 그때 공당으로서 네. 시스템이 있는 운영을 했다라고 하면 실제로 그런 체계를 갖추었을 가능성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지휘 체계로 놓고 보면. 네. 근데 박지원 전 상임 선대본부장이죠. 네, 그러니까 원탑이죠. 선대위원장. 그분이 오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자기는 몰랐다. 게다가 안철수 대표도 몰랐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 이게 맞는 건 모르면 더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네. 선대본부장이 상임선대본부위원장이 그걸 모르고 있었다. 저는 이게 공당이 아니었다면 그럼 국민의당은 국민 세금 쓰면서 도대체 선거를 어떻게 치렀단 말입니까? 네.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가능하고요. 예. 그 중간에 있었던 공보단 단장, 공명선거 선거 추진 본부장부터 시작을 해서 네. 공당으로서의 시스템의 지휘 체계 안에 있는 모든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네. 지금 다 나와서 책임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박지원 대표도 특검하자 그럴 게 아니라요. 본인이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스스로 국민 앞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국민의당의 현실적 모습이고 사실 이렇게 지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선거에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책임을 따지는 거는 다른 문제고 예. 이유미와 이준서를 누가 영입했느냐가 전 후보의 그런 정치적 장래에도 굉장히 큰 아문이 드릴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생각이 때문에 네. 어쨌든 당 차원에서 예. 또 앞으로 이제 뭐 안철수 전 후보가 뭐 대선에 계속 한 번 더 나오겠다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지난번에 얘기할 때. 네. 그럴 가능성도 없어지기 때문에 예. 국민의당은 존립 기반이 좀 어쨌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장혜진 교수님. 그 뭐 차떼기 정당 사건 이후에 당시 한나라당이었나요? 네. 그 이른바 천막 당사를 네. 지어서 사실은 이제 새롭게 혁신하는 밑바닥으로 떨어진 당을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자기 개조. 그래서 네. 사실은 뭐 이제 대권까지도 가능했던 그런 경로들을 우리가 그렇죠. 생각한다면 물론 그거보다도 더 사실은 악랄하고 잘못된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이 행위 자체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존립 기반이 완전히 흔들릴 것이냐, 당이 완전 공중분해될 것이냐, 아니면 그 천막 당사의 어떤 그 절박한 심정으로 돌아가서 네. 당의 어떤 새로운 어떤 혁신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네. 이게 이제 관건인데요. 저는 이 문제를 다루는 언론과 네. 뭐 여러 지금 국민의당 일부 지도부의 대응도 비슷한 맥락인데 이걸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물론 이제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의 책임이 사실은 자유롭지 않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정치적 책임을 져야 네. 되고 실질적 법적 책임이 있으면 또 져야 되는데 네. 또 한 축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뭐냐면 네. 이 문제가 되는 이유미하고 또 그 이준서라고 하는 사람을 누가 영입했냐가 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에요. 네. 누가 그런 일을 하도록 사실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했느냐가 핵심인 것이냐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들이 누구의 지휘를 받아서 당시 선대본에서 활동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네. 그렇다면 그 조직 체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네.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예. 국민의당 지금 진상조사단 꾸린다고 하는데 네. 거기서부터 따져 물어야 됩니다. 박지원 대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예. 지금 한가롭게 인터뷰하실 때가 아니란 말이죠. 국민 앞에 나와서 사과하시고 모른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예. 오늘 그 첫 번째 인터뷰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인터뷰 때 제가 김관영 의원이었나요? 잠깐만요. 제가 이름을 김관영 의원. 네, 맞습니다. 진상조사단 단장이죠. 네, 진상조사단 단장.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이게 저도 이제 약간 좀 방금 정현정 교수님보다 아직까지 정치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냉정하게 여쭤보지를 못하고 정말 좀 화도 나고 이게 공당 국민의 세금으로 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에 너무 저는 선거 보조금을 받잖아요. 그럼요. 선거 네. 보조금으로 사실 당을 만든 당이에요. 이 당이 76억을 받아서 그런 당이 젊은이들을 이야기하고 사회초년생들에게 이런 끔찍한 발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앉혀놓고 최고위원을 만들고 공천심사 과정에서 이유미가 들어가 있었고 이런 사람이 후보로 나오기도 했었고 이게 과연 공당으로서 가능한 그거는 일인가? 조금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이유미 씨는 네. 그 특정 그 여수 지역의 예비 후보로 신청을 했고요. 네. 그 선거 그 공천 심사에서 떨어졌지요. 그래서 떨어졌죠. 떨어졌고요. 예. 그거는 뭐 이제 본인의 출마의 자유는 있었고 그때는 그렇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최고위원으로 영입한 것도 사실은 그 이준서 같은 그 청년 CEO들이 당시에 상당히 또 의미가 있었던 때가 있어서 그들을 영입한 것은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그때 그 시점에서는 필요했었을 수 있습니다. 당 선거 공작 역풍 내용이었는데요. 뭐 두 분께서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노동현 교수님, 뭐 네. 소감이라 그럴까요, 감회라 그럴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엄청난 일이죠. 예. 다른 선거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에서 네, 문재인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은 정말 뭐 이제 법률적으로도 엄중한 문제고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예. 이렇게 봅니다. 지난해 6월에도 무슨 리베이트 의혹 때문에 예, 검찰 수사를 받고 상당히 흔들렸던 적이 있죠. 예, 근데 그것은 이제 뭐 그래서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관행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예. 부분이 있고요. 예, 현재까지는 뭐 무죄가 나왔죠,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좀 무리했다. 뭐 그런 부분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들이 스스로 시인을 했고
조작이라고 당에서부터 좀 당 차원의 좀 사과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뭐 그것과는 성질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정말 그 당에 어디까지 누구까지 연관되었느냐 네. 이런 문제가 이제 점차 검찰 조사로 밝혀지면 네. 이제 당 차원에서 정말 당의 존립 기반이 문제될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안철수 후보 얘기입니다. 예. 당시 후보가 이제 물론 뭐 본인이 뭐 몰랐을 수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법률적인 책임에서는 뭐 어떻게 예. 수사를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 연관되지 않았다면 뭐 이제 법률적으로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분명히. 예. 그걸 나는 만약에 이 장에서 앞으로 입장 표명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나는 몰랐다. 예. 뭐 이렇게 해버린다면 그런 정치적으로는 전혀 그 책임지는 태도가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면서 어떻게 얘기할지 네. 주목되는 부분이고 예. 어쨌건 굉장히 큰 정치적 책임을 보고 후폭풍이 있다면 안철수 후보